함께 즐겨봐 제1.84와 그냥 우연했지 않을까? 우리 집사람은 국가부 정사로 들어간다는 말 사실입니까? 다들 그놈이 추술에 빠져가지고 김충석이 그놈이 더 이뻐야 해. 나는 영적인 사람이거든. 당신 잘할 수 있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들이 나랑 생겼다고? 미친년놈. 샌니치 매너기. 나를 잡으셨어. 영화 신명은 제가 알기로는 열린 공감은 탐사 보도 전문 언론사고요. 네. 그런데 열린 공감이 제작사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열린공감 TV의 취재를 기반으로 해서 시나리오도 작성되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열린공감 TV에서 PD로 일하고 계신 정천수 PD님이 시나리오도 쓰고 했지만 정확히는 열린공감 TV가 아니라 열공영화 제작소라고 올해 초에 만들어졌어요. 정천수 PD님이 만드셨는데 그곳의 대표를 당연히 정천수 PD님이 맡고 계시고 정확히는 열공영화 제작소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제작 보고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우리 서정필 기자도 제작 보고에 참석을 했겠죠? 예. 저는 오늘은 기자로서 간 게 아니라 예. 그 열린공감 TV 직원으로서 지원을 하러 갔어요. 이제 카메라 같이 옮기고 아, 그랬어요? 물론 제가 카메라 지식이 없어서 그냥 옮기는 것만 도와드렸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 영화 관련, 연예 관련 취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 제작 보고엔 처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기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30-4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용산 CGV 6관이었는데 거의 한 좌석이 3분의 1,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상당히 많이 왔네요.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영화가 굉장히 지금 민감한 영화잖아요. 네. 뭐 누구라고 또 지칭 네, 굳이 얘기 안 해도 허군데요, 뭐. 네. 뭐 다 알잖아요, 그죠? 네. 신명은 신명 하다 보면 김건희의 옛날 이름, 그죠? 뭐 그렇게 떠올리는 연상이 될 수도 뭐 있고요. 연상하는 건 자유니까. 네. 네, 그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뭐 네. 영화 속에 제가 예고편을 봤는데요. 예고편에서 네. 보면 완전히 윤석열을 연상케 하더라고요. 예, 뭐 예.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제 추측인데 그 명계남 씨가 역할한 것, 네. 그거는 또 김충식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해석을 최은순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연남, 네, 네, 그렇죠. 네. 상상은 자유니까. 네, 그다음에 안내상 저 배우 네, 거기서 보니까 기자역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예, 정확히는 PD? 예. 정천수 PD를 정현수 극중 이름이 정현수죠. 네. 정천수와 정현수 뭐 한 글자 다른데요. 네. 네. 저는 자꾸 정천수 PD가 연상됩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저거 제가 알기로는 영화 제작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다. 네, 맞습니다. 제작 과정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봤으니까요. 예. 지난해 말로 기억합니다. 지난해 말에 서울의 소리에서 그 제작을 했던 퍼스트 레이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거기 우리 정천수 PD님도 나오시는데 출연을 자기 이제 출연했다고 자랑을 하시면서 뭐 관객이 얼마 들었다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도 만들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요? 그 처음에 그게 12월? 지난해 말 12월이었습니다. 예. 그 계엄이 터지고 나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직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인데. 네. 그러니까 12월 4일, 3일에 계엄이 이루어지고 네. 다행히 그날 바로 이제 중지가 돼서 네. 좀 숨을 쉬고 여유를 갖고 12월 말이었어요. 12월 말에 처음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1월 초에 시나리오를 쓰셨습니다. 그러면 네. 정천수 PD님이 직접 시나리오 쓰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오, 대단하네요. 1월 초에 예. 갑자기 뭐를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서 시나리오가 제 기억에 초안이 한 3일 만에 나왔어요. 오. 그래서 그 텔레그램방 있잖아요. 네. 그 초안으로 저한테 저뿐만 아니라 그냥 주위 가까운 네. 사람들한테 읽어보라고 예.
그래서 읽어봤더니 재밌더라고요. 네. 그런데 함구해야죠. 내용은 비밀이니까. 예, 예.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이게 내용은 이제 취재했던 그 기반으로 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빨리 나왔겠네요, 그죠? 그 취재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픽션이기 때문에 네. 일단 기반 어떤 소스들이 있으니까 아마 쓰시는데 뭐 자료가 없어서 늦을 일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됐고 뭐 처음에 김남윤 감독부터 섭외가 됐고 그리고 그리고 감독들이 많이 네. 망설였을 텐데 그죠? 네. 감독 섭외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까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확하게 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네. 옆에서 본 걸 말씀드리는데 네. 전체 과정이 쉬운 과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난생 처음 벌어지는 일이고 네. 일단 열공 영화 제작소가 처음 만들어졌고 그리고 시나리오도 정천수 PD님이 처음 쓰셨고 그리고 말씀 주셨듯이 주제도 상당히 민감할 것이고 네. 그리고 감독 급히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더 이전에 개봉해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3월 7일부터 계속해서 그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린다. 네. 그렇죠. 그때 뭐 온 국민이 그냥 애간장을 막 한 달 동안 4월 할 때. 4일까지 그 계속해서 교착 국면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빨리 되면은 우리 한 4월 말 5월 초에 우리가 개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있어서 그냥 정말 빨리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오늘 제작 보고회까지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작 과정 이런 거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열린 공감에서 이제 과정들을 이제 진행 과정을 올리셨는데 중간에 이제 그 오마이 TV 오마이 컴퍼니라고 하는 네. 데 통해서 소셜 펀딩 네네. 거기에서 이제 영어 후반부 작업비라든가 네, 그렇습니다. 영화 홍보비 네. 조달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그렇게 쉽게 빨리 네.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애먹고. 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릴까요?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크게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제작비를 한 15억이 제작비로 쓰였고 3억 정도가 홍보비, 뭐 부대 비용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은 투자형 펀딩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사모펀드 49명까지 가능한 그렇죠. 것. 그것을 2번 사모펀드를 모집해서 15여 원을 모았고 오마이 컴퍼니를 통한 투자형 펀딩. 그러니까 뭐 나중에는 10,000원까지 열었었거든요. 맞아요.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뭐 100만 원 해주신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한데 그것을 지난해 말일에 열었어요. 지난해 말일에 처음 열고 3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5월 원래 1일에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1억 중반 정도밖에 안 찼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더디 가더라고요. 네. 예, 물론 이게 3억 원이 정말 큰 돈인데 좀 이게 쉽지가 않구나 느꼈었는데 그래서 20일을 연장해서 5월 20일까지 펀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5월 20일에 정천수 PD님이 마라톤 생방송을 혼자 진행하셨습니다. 맞아요. 나 그때 봤어요. 마라톤 될 때까지 한다 될 그랬죠. 때까지 한다. 그래서 그날 방송 시작할 때 2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모아 있었는데 그날 7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기 달성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3억 원이 넘어도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기억합니다. 3억 1,217만 원의 정성이 모여서 저희가 지금 홍보비도 쓰고 이렇게 오늘 제작 보고회도 하고. 자 그러면 예고편 보고 또 얘기 나누도록 하죠. 21세기 이게 말이 돼? 그냥 외워낼지 않을까? 우리 집사람은 구약을 줄줄 외우는 사람이야. 뭐든지 이루려면 귀신이 왜 올라타는데? 왜 이현지 씨 이력이 윤지 씨 이력이 됐는지. 국방부 정사로 들어간다는 말 사실입니까? 저 아파트 자리도 저거 백화점 무너진 자리 아니야. 명잖아 걔 엄마. 다들 그놈이 추술에 빠져가지고 김충석이 그놈이 그것을 데리고 왔어.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더 잘 본다니까. 더 이뻐야 해. 나는 영적인 사람이거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분명히 대통령 마누라가 확실해. 당신 잘할 수 있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가이샤고 야미요리 대신 무너요. 지들이 나랑 생겼다고? 미친년놈. 샌니치
나를 잡으셨어. 국민 여러분께 흥미진진합니다. 뭐 네. 이건 뭐 누가 봐도 네. 뭐 다 그 사람들 얘기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네, 영화 핵심 메시지나 줄거리 이런 게 네. 실제 이게 이제 보도를 기반으로 한 건데요. 그래서 네. 영화를 만든 건데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생각하는지요? 이걸 뭐 숫자로 나타내기는 그런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영화가 보도가 아니다 보니까 영화가 뭐 팩트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 기반을 한 건 확실한데 네. 그러니까 기반을 한 건 확실한데 그 위에 사실 저도 완성작을 아직 못 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뭐 미리 보려면은 부탁드리면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기가 싫어서 전 제 돈 재산으로 티켓팅해서 보려고. 네. 그래서 기반 위에 올려진 것은 허구이기 때문에 그 기반이 허구가 올려졌는데 허구의 양이 좀 많다. 뭐 그 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고편만 봤을 네. 때 이게 네. 그 장면마다 드는 느낌이 지난 그 3년 동안에 벌어졌던 일들이 네. 너무 픽션 같아가지고 네.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나 하는 그렇죠. 장면들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장면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지난 저번 대선 때부터 그 TV 토론에서 나왔던 그때 네. 뭐 왕자 새기면서 나와서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던 하나하나 장면들이 다시 뭐 다 떠오르면서 이게 나중에 통째로 그 지난 3년의 정권 생활 그다음에 또 한 6개월 이 탄핵에서부터 네. 이번 대선 때까지 이게 통으로 다 또 영화로 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법한 대화 그렇습니다. 드라마로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기서부터 뭐 열공 영화 제작소의 공식 입장도 아니고 그냥 그 옆에서 지켜본 기자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분홍 건물 나오잖아요. 그거는 아마 제 취재 정확히는 정천수 PD님과 함께했던 저도 취재. 봤어요. 그 분홍 건물 양평 분홍 건물. 네. 아, 그 충격적입니다. 그거. 제가 삼풍 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분홍색. 그렇습니다. 코로비스타 자리에 있던 삼풍백화점 1995년 6월에 무너졌던 바로 그 건물입니다. 네. 그런데 양평 산속에 갑자기 셋 분홍색의 건물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네. 저도 겉으로는 정철수 PD님이 너무 떠셔가지고 네. 저는 좀 강한 척을 좀 하긴 했는데 저도 떨리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그리고 왕자 너무 유명한 일이지만 지금 돌아가면 그 왕자를 손에 쓴 사람은 안 찍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3년 전에는 분명히 저는 안 찍었지만 많은 분들이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개봉을 대선 전에 하려고 한 이유가 우리 이 영화를 좀 보고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 혼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대선 전에 이렇게 개봉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이제 그 말씀이신데 저희 네. 영화에서 보면 주로 무속, 주술, 권력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해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양평의 분홍색 건물 뭐 얘기를 했는데 실제 취재 과정에서 영화 속 이런 무속 주술과 관련된 것들을 실제 취재 과정에서 많이 목격을 했다라면 네. 그 취재담을 한번 좀 우리 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대표적인 게 아까 그 부동산 건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도 함께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얼굴이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언더커버 기자님들이 주로 그런 취재를 맡아 주시거든요. 그래야 되겠네. 서정필 기자는 얼굴이 이미 뭐 많이 알려져서 네,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와 대화를 많이 하시죠 언더커버 기자님께서. 그래서 진짜 그 기동성이 좋으셔서 하루에도 몇 군데씩 다니시는데 보내주시는 사진 보면 저 갑자기 뭐 밥 먹기가 싫어지고 그런 사진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물론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은 각색을 거친 내용이지만 그냥 날 것 그대로의 장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건진의 스승을 찾아서 취재했던 내용들도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여기가 보통의 절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상한 것들. 그러니까 상식이나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영역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런데 슬픈 것은 이 영역들이 걸러지지 않고 대한민국 최고 권력과 이 연관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하고 보도하고 하면 너무 외롭다. 좀 레거시 저기는 카메라도 많고 기자도 많고 스피커도 훨씬 우리보다 큰데 좀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네. 저도 네. 그 부분을 열린공감 초창기 때부터 정천수 PD가 많이 토로를 해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도대체 우리가 이 정도 방송을 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김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자들이 인용 보도마저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인용 보도 자체도 사실은 좀 떨리는 마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 건진법사라든가 예전에 그다음에 아크로비스타 그 아파트 문제 이런 것들 정말 이거 혹시 인용 보도도 잘못했다가 또 같이 또 엮이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마저도 안 해주니까 그 열린공감 TV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김충식 문제라든가 김건희 무속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약, 백혜령 경정이 많은 레거시 미디어들한테 제보도 주고 다 했으나 싹 받아갖고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용 뭐 저하고도 통화하고 하셨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자신들이 빠져나갈 곳, 그러니까 좀 민감한 걸 안 건드리는 거죠. 그 레거시는 잃을 게 많아서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잃을 게 많아서 그런지 그 제보자들 뭐 백희룡 경정님도 그렇고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무튼 뭐 영화 신명을 저희가 며칠 전에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고 제가 이걸 제작자죠. 영화의 모티브이자 또 시나리오도 쓰셨던 열린공감의 정천수 PD께서 과연 나는 저게 영화로 제작돼서 일반 개봉관에서 상영이 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해냈어요. 6월 2일이 공식 개봉일이고요. 원래 5월 28일로 준비를 했었다가 어떤 여러 사정 때문에 6월 2일 대선 전날 월요일로 미뤄졌고 그리고 그 멀티플렉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 군데에서 다 잡고 있어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세 멀티플렉스에서 거의 모든 영화관을 잡고 있는데 그 세 멀티플렉스에서 그러니까 바로미터 5월 31일 토요일에 그 전국에 50개 정도 개봉관을 열고 유료 시사회라는 이름으로 독특하더라고요. 유료 시사회를 열게 된 배경도 또 설명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미션 임파서블, 뭐 하이파이브, 소주 전쟁이라고 하는 대형작들이 함께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멀티플렉스 입장은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5월 31일 토요일에 전국의 바로미터식으로 50개 정도를 열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그 예매의 정도를 보고 6월 3일 이후 6월 4일 정도부터 얼마나 많은 개봉관을 신명에게 내줄지를 정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방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CGV 들어가 봤는데요. 지금 5월 30일이 유료 시사회입니다. 유료인데 거의 다 매진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은 거의 다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어제도 지난번 그 모금 방송처럼 3시부터 정천수 PD님이 방송하시고 어제 제가 원래 만들던 그 취재 공책도 취소라고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옆에서 계속 PPT 만들다가 바로 옆방으로 가서 2시간 제가 그 개표 방송 같이 하고 왔습니다. 지금 뭐 CGV 뭐 어디는 몇 프로입니다. 어디는 몇 석이 남았습니다. 어디는 몇 석이 남았습니다. 뭐 전국의 예매 정도가 이렇습니다. 그 방송을 어젯밤에 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들 예매를 해주셔서 상당히 많은 곳에서 매진이 됐습니다. CGV 입장에서도 유료 시사회가 일종의 바로미터니까 이게 꽉꽉 매진되면 위에서 스크린 수를 늘리지 말라고 해도 늘린다. 그렇죠. 자본주의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 지금 아직 예매 매진이 안 된 곳들이 있습니다. 5월 31일 유료 시사회에 집에서 가까운 곳에 만약에 자리가 있다라면 매진 꽉꽉 채워주셔서 6월 2일 날 전국의 CGV, 롯데
롯데 메가박스 메이저 멀티플렉스들이 그냥 신명으로 도배를 칠 수 있게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 제일전파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또 할 말씀 있으시면 또 해주시고. 네, 이게 이렇게 소중한 기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린공감TV 매일 밤 9시에 생방송합니다. 한 번씩 들어와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5월 31일에 그냥 다른 영화 예매하는 것처럼 31일에 신명이 여는 곳이 유료 시사회거든요. 그래서 혹시 집 근처에 개봉관이 있고 시간이 되시면 예매해 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산하지 않고 저희 살궁리부터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살궁리부터 하는 열린공감TV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